오늘 영화계 소식으로는요. 고 강수현 배우 이제 추모 1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부터 개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이제 개막을 해가지고 한국영상자료원 그리고 메가박스 성수에서 5월 6일부터 이제 9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되거든요. 예, 강수현 배우가 출연했던 그 11편의 영화를 상영을 해요. 예. 그리고 상영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또 부대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인과 생전에 영화에서 인연을 맺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이 강수현 배우를 또 좋아했거나 하는 식의 이 인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관객과의 대화를 갖기도 하고 또 이게 그냥 행사만 하고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수현 배우가 또 굉장히 많은 한국 영화계에 남긴 그런 좀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책자 강수현 책자를 또 발매를 해요. 예,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그 서점에서도 이 책들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그래도 네.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를 기리고 또 그렇죠. 그녀와의 그 즐거운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행사가 준비가 됐군요. 근데 이게 강수현 배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였잖아요. 딱 지난해 이맘때 그러니까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너무 급작스럽게. 예, 그렇죠. 뇌출혈 증세가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이제 사흘 만에 그게 또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어요. 너무 참. 그렇죠. 황망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갑작스러운 이렇게 비보가 들려와가지고 이제 영화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안타까워했던 그런 소식이기도 한데 이제 1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추모 사업회를 또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모 사업회에서 1주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강수현 1주기 추모전을 이제 기획하게 된 거죠. 강수현 배우 출연작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만 꼽아보세요. 아 근데 하나만 꼽아보긴 뭐한데 하나만 꼽으면 저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가 이제 그 영화 나왔을 때가 나이가 한창이실 때죠? 잠깐만요. 아니요, 한창은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중학생 때였는데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가 그 해에 한국 영화로 이제 그 순위가 2위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극장에 보러 갔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미리 다 예매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줄을 서야죠. 그렇죠. 줄을 서러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가요. 8시에 가면 서울극장인데 그 종로 3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줄이 있어서 종로 3가로 돌아가지고 코너를 돌아서 서 있는 그런 또 일종의 진풍경이라고 그럴까요? 터미네이터 2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서울극장이랑 맞아요. 단성사랑 그 앞에도 하나 보이지? 그렇죠. 피카디리가 그냥 종로 3가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네. 사방으로 줄이 그쵸. 맞아요. 그때 너무 웃겼어. 웅디는 그때 기억이 선명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선명하진 않거든요. 저도 가물가물해요. 네, 가물가물한데 지금 어렵게 막 기억을 꺼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그 장면을 그 아침에 당시에 일요일에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본부에 M본부인가 K본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영랑운동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아침에 황산성 당시 변호사가 진행하는 토론 프로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영화 속의 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하면서 터미네이터 2가 당시에 너무 폭력적인 영화라는 소문이 나서 그렇죠. 이거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쯤에서 현장에 지금 그 영화 지금 개봉한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줄을 서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현장 연결을 했어요. 현장 리포터 연결. 거기에 황산성 변호사 자제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당황하셨겠네요. 아니 쟤들이 저기 왜 있지? 라는 말을 너무 늘 되게 뭔가 토론의 진행자니까 경직된 모습을 보다가 나는 그게 그 시절 내 머릿속에 너무 강력하게 남았어요. 그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런 또 추억들이 있고 지금은 이 극장이 갖는 메리트라기보단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는데 당시에는 극장을 찾아야 영화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 3가의 트라이앵글, 서울극장, 피카디리, 단성사 이들 극장이 있었는데 강수현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청춘 스타로 발돋움한 게 87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수현 배우의 행보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스타로 소비된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바지를 통해 가지고 또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또 연기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국제적인 배우로 위상을 높였잖아요. 근데 또
보게 되면 그 나이에 걸맞은 연기들로 굉장히 많은 그 캐릭터들을 보유를 했어요. 맞아요. 그대 안의 블루 예. 그리고 뭐 처녀들의 저녁 식사 보게 되면 그 현대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생각보다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수연 배우가 출연한 영화 중에 제일 네. 좋아하는 네네. 작품이 그 후반기 네. 그 상대적으로 네네. 그녀의 활동 기간 중 후반기의 영화들 네네. 중에 있는데 송어예요. 아, 송어. 그렇죠. 설경구 배우도 출연을 했었고. 저는 진짜 맞아요. 그 영화를 잊을 수가 없고. 맞아요. 그 이게 한국 영화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그렇죠. 당시에 아마 김인권 씨도 그걸로 데뷔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설경구 씨 나왔었고 그쵸. 강수연 씨. 네. 이 너무 놀라운 스토리 전개에 네네네. 저는 한국의 미카엘 하네케가 아닌가. 아, 그렇죠. 진짜 이상했잖아요, 영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죠. 예? 친구가 이제 일종의 펜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 도시인과 그 안에 있는 내지인들 간에 벌어지는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 아, 근데 이 유럽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한국 영화에서는 그쵸.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당시 너무 신선했고. 그렇죠.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네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거기엔 또 고 이은주 배우가 출연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좋은 연기와 좋은 이야기와 좋은 연출이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놀라운 마지막 장면. 아, 네네네네. 톨게이트에서. 그렇죠. 네. 아, 놓쳐서는 안 되는 작품입니다. 네. 다들 한번 송어 시간 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연 배우는 이렇게 이제 많은 영화에 중요한 영화에 출연하고 캐릭터도 많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한국 영화에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은 또 앞서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문제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집행위원장도 바뀌고 할 때 그 강수연 배우가 직접 나서서 이제 또 집행위원장을 김동호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좀 수습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영화인들이 강수연 배우를 신뢰를 이제 보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존경받는 배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강수연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중에 이제 그대 안의 블루에서는 또 김현철 그 가수 김현철과 이소라가 불렀던 그 주제곡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수연 1주기 그 추모전에요. 개막식 때 김현철 가수가 나와가지고 다른 분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추모를 하기도 했거든요. 적절해요. 네. 적절해. 그게 또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허신의 시네마를 구성하는 첫 번째 코너죠. 네네. 뉴스 이야기로 영화계 소식. 고 강수연 배우의 일주기 추모전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개봉 신작은 어떤 걸까요? 뭐 오늘 신작은요.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영화일 거야라고 예상하는 작품이 맞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입니다. 가오갤 3. 그러니까 개봉하기 이제 일주일 전에 이 가오갤을 만들었던 제임스 건 감독 그리고 출연했던 크리스 프렛 뭐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이제 뭐 카렌 길런도 그렇고 한국에 내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딱 띄워줬는데 이미 예매하는 부분부터 예매율 80% 라고 하면서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제 개봉한 지 4일 지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반응들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하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마블 이제 히어로 시리즈를 쭉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법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그러니까 지금 페이즈 4인가요? 네네네. 마블 쪽에서는 페이즈 4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나온 마블 작품들 떠올려 보시면은 마블 작품을 보고 재밌다라고 말하는 관객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네네네. 특히 그러니까 재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의 절정이 이제 앤트맨 3편 퀀텀 매니아 같은 경우가 정말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마블 그러니까 다른 됐죠. 그 전에 뭐 지금 페이즈 4에 나왔던 다른 작품들이 재미가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앤트맨은 시리즈가 재밌었는데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수도 이제는 아니야. 그냥 다 떠났어요. 마블.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는 재밌다. 그러니까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이제 저는 이제 기자 시사보다는 일반 상영할 때 이제 가서 관객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게 막 엄청 잘 만들어졌거나 그런 완성도는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히어로에서. 맞아요. 그냥 그 원래 마블 영화 볼 때의 그 고취감을 달라고 그 고취감을 그거를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정말 오랜만에 예, 살려낸 거죠. 왜 모를까 이거를? 왜 다 아는데 마블 수장들만 모를까? 근데 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를 보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그 마블이 갈수록 힘들어하는지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영화의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메인 빌런은 하이 에볼루션이라는 인물인데 이 하이 에볼루션이 누구냐면 이제 이번 영화는 이 로켓이 어떻게 그렇게 분노하게 됐나를 좀 탐구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라쿤. 그렇죠. 라쿤. 너구리. 또 다른 멤버들은 야이 오소리야. 가끔 고양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고양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예전에 이 하이 에볼루션이 이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완벽한 존재를 만들겠다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로켓이었거든요. 근데 그 로켓이 이 새로운 그 빌런으로 또 등장한 아담 월럭이라고 있어요. 아담 월럭. 공격을 당해가지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이제 가오갤 멤버들이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로켓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서 생체 실험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메인 빌런이 하이 에볼루션이에요. 근데 이 빌런이요. 좀 약하죠. 그러니까 약한 건데 이게 워낙에 엔드게임하고에서 타노스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빌런들은 자꾸 그 멤버들이 정말 막강한 빌런이야. 사상 최강의 빌런이야. 얘기를 하고 또 빌런이 스스로 너무 계속 악을 써요.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도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라고 해서 보면서도 이게 빌런들이 워낙에 타노스가 강했기 때문에 기어나온 빌런들 어떻게 그렇게 악을 쓸 수밖에 없구나. 카리스마도 좀 약하고 그쵸. 배경도 좀 없고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담 워록 같은 캐릭터를 더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진작부터 이 3편이 마지막이고 이 3편을 마지막으로 제임스 건 감독은 마블과는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미 지금 DC랑 계약을 해서 거의 사장급의 대우를 받고 있고 그쪽 시리즈를 새로 시작할 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끝내야 되잖아. 그냥 아담 워록을 제대로 키우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 워록은 원래 원작에서는 타노스 동생이에요. 굉장히 그렇군요. 강한 캐릭터고 잘 써먹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 영화 속에서 뭐 충분하게 그려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대신 이 이야기 자체는 이 정말 사람들이 다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별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보다 더 이제 관객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설정이 뭐냐면,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은 다들 그런 이 출생과 관련한 아픈 사연들이 있잖아요. 다들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종의 말하면은 속된 말로 이제 츤데레 같은 캐릭터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상대와 잘 지낼 수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그 대화만 우리가 녹취록으로 만약에 읽는다면은 이들은 뭘까? 그렇죠. 내일 서로 죽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서로 저렇게 미워하고 등 돌리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들이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 그게 관객들에게 주는 그런 좀 슬픈 감정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은 팬이 아닌 사람들은 보면서 우는 포인트가 없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걸 맞아요. 제임스 건이 그런 그 얄팍한 감독이 아니죠. 정말 이야기를 잘 구축해놔서 그렇죠. 드라마적으로 너무 뭉클하고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블 전성기 시절에 이 고취감과 감동을 함께 안겨주는. 그렇죠. 이 오랜만에 좋은 마블 영화 나온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임스 건이 사실은 이제 2편 만들고 나서 그 전에 이제 트위터에 썼던 문제들이 발언이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맞아요. 아주 옛날에 썼던 사실 그 농담인데 지금 좀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농담들이 문제가 돼서 맞아요. 일단 퇴출이 돼가지고 이 DC에 가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2를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오갤 멤버들이 3편을 만들기 위해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임스 건 감독이 오지 않으면은 3편 안 찍을 거다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같은 경우는 제임스 건이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디즈니의 수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건이 이번 편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영화 곳곳에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관객들이 좀 놀라는 게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를 배경으로 하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막 70년대, 80년대 음악들 그렇죠. 많이 되죠. 근데 이번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면 라디오헤드의 크립, 톰 요크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시작을 하면서 슬퍼. 벌써부터 슬프죠. 슬퍼. 맞아요. 그러면서 로켓이 그 음악에 따라서 흥얼흥얼 대면서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을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딱 원테이크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는 가까운 것 같지는 않지만 가족처럼 붙어 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편은 굉장히 슬픈 영화가 되겠다. 이 시리즈의 매력이 제임스 건 감독이 잘 표현해내는 그런 좀 이상한 유머들. 거기에 더해서 이 보면은 마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른 주인공들과는 달리 이들은 히어로물에 흔히 등장하는 언더독이라고 하죠. 그런 좀 비주류? 그렇죠. 비주류. 주류는 아닌 사람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제임스 건 감독 영화 속의 주인공, 특히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속의 주인공들은 언더독 수준이 아니라 범죄자예요. 거의 진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쁜 짓을 과거에 저질렀던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 사실 피터킬 빼고는 다 범죄자고. 그리고 다들 삐뚤어져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개가천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격이 끝까지 그냥 가요. 근데 이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이게 매편 보는 게 저는 약간 무한도전 보듯이 옛날에. 다들 뭔가 평균 이하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평균 이하인 거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중간에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리고 발전 이런 거 안 보여줘. 맞아요. 발전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제임스 건 감독이 왜 필요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정서를 아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언더독은 반드시 영화 속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 존재고 아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발전을 왜 해? 하면서 그냥 끝까지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잘 만드는 거죠. 그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정서를 마블에서 유일하게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떠난 것 같아. 그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영화가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끝이구나 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걸로 이제 끝일지는 정말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알았던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는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별이구나 라는 정서들이 계속해서 영화 내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건 감독 마블을 떠나서 이제 DC의 수장이 되어서 앞으로 새로운 슈퍼맨, 또 새로운 배트맨, 새로운 원더우먼, 새로운 아쿠아맨 시리즈를 쭉 해서 총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근데 그 오랜만에 이제 크립, 그러니까 저라고 하면 안 되죠. 1990년대라고 하죠. 그 당시에 워낙에 이제 그 라디오헤드가 당시부터 인기를 얻었고 톤요크의 이제 크립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이 청춘의 송가다 막 이러기도 했었잖아요. 정작 그들은 제일 싫어하는. 잘 안 부르려고도 하고. 근데 라디오헤드가요 이렇게 영화 음악에 자신들의 곡을 잘 안 줘요. 그 준 곡을 지금 꼽아보면 손에 정말 꼽을 정도인데 드니 빌러브의 이제 그을린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 처음 굉장히 긴 롱테이크로 처음 시작하는데 영화가 아주 설명해드리긴 좀 애매하고 그냥 소년이 처해 있는 사실 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긴 시간 롱테이크로 클로즈업을 긴 시간 쭉 천천히 들어가는데 그때 라디오헤드의 곡이 나오죠. 최고죠. 그리고 칠드런 오브 맨,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라디오헤드의 음악이 영화에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럼 그 영화는 좋구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영화 잘 심미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음악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제임스 건 감독이 저는 감각이 있다고 느끼는 게 또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또 최애 캐릭터 중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루트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루트가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데 I'm Groot. 빈 디젤. 그렇죠. 예. 빈 디젤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로. 그럼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가 I'm Groot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맥락의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 근데 그게 일종의 그 유머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를 아는 포인트를 감독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뭘 사용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캐릭터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아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제임스 건 감독 그걸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블의 이 작품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저는 그 그릇이라고 할 때 다들 알아듣는 장면이 너무 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 그러니까 오래된 평범한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가족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다들 보면은 가족들끼리 늘 문제가 되는 게 말 표현을 잘 제대로 못해서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평생을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말을 좀 다른 우리 낯선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릇이라고 할 때 다 알아들어요. 난 그게 참 좋은 가족처럼 보여서 뭐라고 하든 제가 저렇게 얘기하든 어떻게 얘기하든 속마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알아듣는 가족. 그렇죠. 난 그게 참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매력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지들을 제임스 건 감독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또 웅디가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로 이제 채워갔던 건데 그래서 이 로켓과 그루트가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마블 내부에서는 로켓 앤 그루트라는 스피노프 영화를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 케빈 파이기가 아니다.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에서 로켓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루트의 비중도 굉장히 커요. 최종 형태로 지금 진화했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스피노프는 만들지는 않지만 대신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이 그룹과 이 로켓의 팬의 입장에서는 스피노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요. 네. 앞으로 참 미래가 불투명한 마블 유니버스. 즐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아니야 이런 불길한 얘기하지 말자. 근데 이게 또 잘 좋은 영화 나오겠지. 아니 이게 보면은 쿠키가 2개 있는데 쿠키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자막 하나는 제가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전설의 스타로드는 다시 돌아온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자, 참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반가웠습니다. 네.